맥도날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제가 그만큼 인프라를 더 사람 볼 수 있게 그건 맥도날드 부동산 바꾸니까 같은 거라서 이해를 했거든요. 맞아. 벌써 하는 거야? 네. 뭐라고? 다시 라이브 인사해주세요. 인스타에? 몇 분이나 계시? 아, 다시 들어왔구나. 거기다 댓글들은 어떻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댓글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너무 계속 올라오는데. 하트도 계속 올라오고 아까 봤을 때 한 4, 500 시청 인원이 몇 명이에요? 500. 네? 지금은 200인데 아까 500 몇 명. 유튜브 라이브를 해야 수익이 발생. 유튜브 할까요? 이거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거예요? 이 독서 모임 이벤트가 되게 좋아가지고. 아이디어는 딱히 낸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에 큰 모임을 주최하는 거는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소형 독서 모임들이 소형 독서 모임들이 대형 독서 모임들은 내가 미리 가거나 알려주면 이제 이게 홍보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소형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응원도 할게요. 그리고 미리 가면 또 이런 얘기는 우스운데 미리 가면 또 미리 알리고 가면 홍보를 하고 뭐 비용을 모아서 이익 구조로 또 갈 수 있고 이러니까 지금 전혀 내가 간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항상 아까 어디 택시에서 내리는 거 누가 보셨대요? 오늘까지 모르다가 그랬구나. 10분 전에 10분 전에. 10분 전에. 괜히 사실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헛것 본 거 보신 거 아니냐고. 영상을 너무 오래 하시고 보통 내가 담당자한테는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얘기가 나갈까 봐. 아 그래요? 저는 원래 오늘 이거 선물을 깜짝 선물 받았는데 회장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신 뭐예요? 그런데 저런 포장지 모르겠어. 사장아 그 3반 하셨던 그 이지영님이 저희 아.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또 네, 세상에. 너무 함께 하고 싶은데 부산에 계셔가지고 그 이지영님 감사합니다. 저런 포장지는 어디서 난 거야? 우리 저런 거 있어요? 있어요? 너무 관심이 없으신 진짜 너무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만 간단하게 이제 Q&A 하고 12시 10분부터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우리 그 원래 독서 모임 준비했었을 때 뭐 베스트 문단이라든지 아니면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소감 이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기 싫다. 질문을 안 하신 분 먼저 좀 해주실게요. 네. 여기는 무등하신 분이시지만 저는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그 직장 그 전공으로 공무원을 했었어요. 근데 네. 공무원을 왜 보고 싶지? 공무원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일을 이제 그만두고 제가 창업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사업가도 목표고 해서. 근데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책이나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해가지고 시도를 했지만 뭐 첫 번째 창업은 실패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일을 계속 했었거든요. 뭐 부동산 쪽에서 일을 했었고 그다음에 창업하는 그런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도 메인적으로 일을 했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근데 아직 너무 그러니까 사고가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바뀌었지만 그 이후의 단계로 가는 게 너무 추상적이긴 한데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렇게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제 무슨 그 질문은 뭐예요? 그 질문을 질문인데 어쨌든 사업가의 성향도 이제 타고 나는 건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또 어떤 리더들은 자신 노출시켜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꼭 필요한지 그런 불가피한 사업가 DNA가 필요한 건지 DNA도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요새는 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꼭 필요할까요? 얼굴 없는 CEO
이런 거. 아니 내가 이게 맞는 대답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에서 성공하는 방식들을 보면 원래 사업을 굉장히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자질이 충분해갖고 풍부해서 자본 없이도 굉장히 사업을 빨리 성공시키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들도 있고 막 깨져가면서 해서 결국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괜찮아요. 이게 뭐가 정답이냐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잘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다, 이거 없어요. 그래서 해보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방법이 나와. 그리고 잘 하게 되면 결국 이게 되게 애매한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정교하게 계획을 짜서 브랜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냥 가게가 엄청 잘 되게 하면 나중에 브랜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게 조직적으로 막 머리가 구상해서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 갖고 사업 세계에 뜨르드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 반면 그렇게 성공시키는 사람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그냥 돼서 사업가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둘 다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게 맞다 틀리다 나는 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미리 규정 짓지 마요. 그 사람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맨날 정답 없는 이야기 하는데 정답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나도 내가 사업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 몰랐었어요 옛날에. 그냥 글을 써보니까 그냥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봐야 알지. 해보다 보면 나와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도 한 10번 더 망해도 돼. 괜찮아. 하다 보면 이제 한 번만 성공하면 되잖아. 한 번만. 그럼 한 번만 성공하면 사업가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모든 실패는 다 묻어주거든. 그리고 막 그게 다 훈장이 돼. 그렇게 실패했던 거야. 저도 이제 7번의 실패가 남은 것 같아요. 아니, 네. 내가 7번 실패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듣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럼 실패를 막을 수는 있지. 이 정도 막으면 더 좋으니까. 오늘 되게 되게 계속 의문이었던 게 저도 사업을 하면서 지금 9년 동안 거의 헤매다가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저는 오히려 더 호황이었어요. 호황이 네. 사람도 있잖아. 그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제 먹거리 마트에서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걸 더 지렛대 삼아서 지금 힘을 더 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회장님 뵙고 이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건 현실이에요 정말. 모든 위기는 기회.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위험이 닥치면 그 위험의 이면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반드시 기회가 있어요. 죽지만 않으면 돼. 죽지만 않으면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책과 앞에서 이제 질문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방법론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해주셨는데 이제 갑자기 질문을 제가 생각하니까 일을 정말 이렇게 쉼 없이 달려오셨잖아요 회장님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가족과 일 중에서 불균형이 있을 때가 있으셨을까? 있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했었을 때 마을 사업 일을 했었을 때 그 이제 혼자서 이제 가정과 아이를 돌보고 또 이제 일을 하니까 그 균형 찾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신랑은 출장 때문에 집을 많이 비우고 그거에 대한 고민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회장님 이렇게 지내시면서 바쁘게 일을 하시면서 또 이제 또 쉬실 때는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시면서 또 이제 힐링하시고 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취미가 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분이 알고 있는 생각하는 나의 내 모습이 조금 잘못돼 있어요. 나는 되게 바쁠 줄 아는데 사실은 안 바쁜 사람이에요. 엄청 안 바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게 이제 우리 가족 얘기가 좀 이상했는데 정말 부지런히 일하는 아버지 밑에 살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평생 노동자로
거의 인생 전체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구나. 저렇게 열심히 일해도 돈을 버는 거나 자기의 개인 시간조차도 없이 저렇게 일해도 결국은 부자가 되지도 못하고 힘든 노동으로 그냥 인생을 마치는구나. 이런 게 보면서 즉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봤어요. 즉 열심히 일하는 건 안 되고 현명하게 일해야 돼요. 근데 현명하게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높아요. 즉 내가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이거를 열심히만 하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게 안 보이는데 게으르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다 보여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을 빨리 끝내고 다시 게으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걸 하려다 보면 그게 시스템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평소 생활은 상당히 되게 여유로운 편이에요. 물론 막 몰입해서 일할 때는 정신없이 일하고 뭐 24시간 일하고 하지만 그때는 당연히 배우자와 동의를 받거나 배우자와 이거를 충분히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의 지지, 그러니까 사업가로 내가 가장 큰 자산은 항상 배우자가 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서로 그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는 되게 빨리 게으러지는 쪽으로 내 일을 항상 꾸미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게 지내는 편이에요. 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나는 그냥 맨날 노는 사람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러려고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해서 첫 번째 목표가 가족을 부양하는 거고 부양을 넘어선 재산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남은 돈으로 내 인생을 나한테 사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아서 줬는데 충분히 지금 돈을 벌어서 줬는데 왜 또 내가 무언가를 다시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을 가장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나는 되게 영리하게 하는 편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면 아주 안 하는 척하면서 하니까 그렇지만 할 거는 다 해요.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충분한 자유와 시간과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을 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부지런하면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식당을 하나 경영하는데 내가 엄청 부지런하면 나는 뭘 하냐면 3명, 4명 목에 인건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경영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메뉴를 만들고 경영을 이해하고 다른 집을 다니면서 맛을 보고 다니고 동료의 옆에 경쟁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 연구하고 지켜보고 이걸 넘어서려고 하고 이럴 거라고. 그건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당을 하나를 해도 요리사인 사람이 있고 식당 주인인 사람이 있고 외식 경영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 기업인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의 식당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는 안 되지. 나는 열심히 일하면 부엌에서만 일하고 있겠지 지금. 내가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니까 그거에 온 정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식당 경영자가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만 봐야 되나? 서비스도 봐야 되고 테이블의 위치도 봐야 되고 손님의 회전율도 공부해야 될 거고 이렇게 하면서 경영자가 되잖아. 그러면은 부엌에서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엌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지. 다른 사람에 맡기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맨날 바뀌고 저 사람이 좋은 요리사를 데려오면 맨날 도망가니까 그걸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의지나 메뉴나 이런 게 개발돼야 돼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장을 하나 할 게 아니고 2개, 3개 하고 싶다 한다면 이게 복제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없이도 저 매장들이 돌아갈 수 있게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저기서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언제 그걸 할 건가요? 부엌에서 계속 만드는 사람이 뭐에 나오는 줄 알아요? 뭐에까지 가는 줄 알아요? 그럼 서민 갖고 나오는 거예요. 네.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몸으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의 정성으로 일하는 거, 그거는 그 사람들의 다른 가치예요. 그게 내가 좋고 내가 만든 음식을 사람들이 먹고 기뻐하면 하는 게 당연히 좋은 거지. 그렇지만 이미 돈을 벌고 혹은 경영자가 되게 마음먹은 사람들은 부지런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부지런하면 안 된다는 말은 진짜 부지런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부지런한 거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주 현명하게 부지런해요. 아니, 누구 얘기할 때 저기 지금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
사업도 경영하시고 이제 근데 글도 쓰시고 책도 내시고 강연도 다니시고 또 이제 제자도 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유난히 내가 뭐 청출어람을 했다거나 인상이 남는다거나 그런 제자분 있을까요?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삐져서 얘기해요. 근데 애정의 측면으로 보면 사실은 그다음 유명하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제자들 되게 이렇게 멋있는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규모가 크다고 멋진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 삶이 바뀌어가는 사람이 되게 좋은 제자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가 제자라고 부르기도 사실은 민망해요. 정말 배울 게 많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도 내가 이제 사장학교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는 여전히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말은 우리가 내가 제자라고 하지만 내가 그 강의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 게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딱히 누가 이렇게 사업이 크다고 배울 게 아니라 그 각기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자분들 중에 직장을 다니면서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아니, 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 주로 내가 세상을 다 가르치는 선생도 아니고 그냥 나는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 특히 이제 사장을 가르치는 쪽으로 만약에 내가 사회적 캐릭터가 있다면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의 캐릭터를 가지고 사장들을 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제자들은 대부분 사장이고, 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럼 다 사장이 돼 나중에. 그러니까 뭐 동업자로 왔든지 아니면 간혹 내 제자들 중에 자기의 부하 직원을 키우고 싶어 갖고 내 수업에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회사 나가 다 창업해버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사람이 나한테 수업 보내지 말라고 그러거든. 아니면 데리고 있기는 좀 그런데 내보내고 싶으면 보내라고 그런다고. 그건 다 나가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사장들이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고 투자를 이제 마중물을 모으고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까지 부동산을 했는데 주식은 문외한이다. 아니면 주식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은 문외한이다. 이런 분들에게 혹시 뭐 매일 보는 이제 그 미국 사이트 말고 혹시 한국 그런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게 3%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숫자 3이 아니라 그냥 3% TV라고 해서. 3%. 제가 보기에 그 사이트 유튜브가 가장 합리적인,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즉 그 재무 공부 이런 그 금융 공부를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가치가 있는 유튜버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이런 거에 공부가 모자라고 혹시 사회적 관점에서 이거 볼 때 내가 좀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면 3프로TV에 가서 거기 있는 거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거 영상을 한 100개 정도 보라고. 그럼 아마 대학교 한 학기 과정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거기 나오는 용어, 관점, 이해, 거기서 초대 손님들이 하는 소리들, 이거를 가능한 이해하려고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 100개만 보면 100개 보는데 죽어라고 보면 뭐 한 달이면 보겠지. 여러분 전혀 다른 경제적 지식과 관점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떤 문제가 일적으로 업무적으로 막 있을 때 회장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도무지 알 수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사색할 때 있잖아요. 그냥 뭐 일적인 걸 떠나서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사실 뭐 생각이나 감정에 이렇게 빠져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 처음에 사업을 막 일구시면서 열심히 일에 이렇게 올인하실 때 사색하는 시간과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을 일구고 이렇게 좀 여유로운 사색하는 시간이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사색 그런 용어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저 질문을 갖고 내가 되게 멋있게 포장할 수는 있거든. 근데 실제로 사색이라는 이름으로 뭘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사색하러 가 이거 아니거든. 그럼 사색은 언제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사색이 나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멍하게 걸어 다닐 때, 뭐 일하다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사색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 정도면 무언가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마다 뭘 하겠고 뭐 명상 이럴 줄 아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게 이제 대신에 이런 거 있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 뭔가 고민을 계속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 여기 와서 처음에는 이제 출판사하고도 사장학교 출신 제자들이 이제 한 2,000명이 넘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한번 모임도 갖고 그다음에 일반 독자들도 한번 만나야겠다 정도에서 2가지 정도 모임만 하고 나머지는 내 일정을 보려고 했는데 이거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아직은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잘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좀 이거를 더 이왕 온 길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럼 이거 갖고 고민을 이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불현듯 어느 날 그럼 이런 번개 형태의 독서 모임을 무작위로 찾아가는 걸 하면은 상당히 이제 이거를 만약에 체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것 때문에 독서 모임이 어쨌든 100여 개가 넘게 생겼어요. 그러면 내 개인 입장으로는 나는 내 책이 많이 보급되는 게 아무래도 저자 입장에서는 나니까 100개가 어쨌든 해서 시중에서 막 문화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나한테는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막 100명, 1000명씩 한 번에 만나는 거나 이렇게 해서 만나는 거나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게 더 재밌어. 그리고 소형 이런 독서 모임을 하는 사람한테도 응원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고 또 누구한테 찾아갈지를 모르니까 우리들끼리도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측면에서 되게 재밌고 흥미롭고 이슈가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 방식으로 아이디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몰입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탁 떠오른다고. 근데 생각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출판사에 얘기해서 뭐 교보문고에 자리 잡아라서 막 이렇게 해서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그거가 과정을 특별히 겪지 않아도 티가 올 때가 있어요.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정해놓고 사색을 하고 아침에 걸으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라고. 저희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그게 아니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부좌 하는 것도 안 돼서 뒤로 넘어가.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내가 하는 방식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면 그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게 불현듯 떼어나요. 근데 몸이 되게 좋으신데 운동 시간은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따로 없어요. 정해놓지 않으시고. 지금 배에다 힘주고 있어서. 배 가리개라도. 이제 10분인데요. 선생님 말씀 너무 많이 하셔서 그 독서 모임이니까 책 이야기는 제가 사실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돈의 속성 3분 만에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 회장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말씀하신 게 돈의 5가지 속성이랑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 이것만 사실 이 책에서 알아도 많이 알아가실 것 같은데 회장님이 글을 쓰실 때 목차가 보통 알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은 이렇게 따로 장을 만들어 주셨던데 이번에는 그냥 쭉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만 해봤는데 돈은 인격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돈은 이제 스스로 감정을 가진 인격체라고 보셔야 되고 품을 때 품더라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규칙적인 수입의 힘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미래 예측이 가능해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사실 리스크가 사실 살면서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는 리스크라는 이 측면에서 참 좋게 봤고요. 그다음에 돈이 각기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저도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처음 봤는데 기질
돈에 기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사실 저희 회장님이 처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을 한번 잘 보시고 품질이 가장 좋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돈의 중력성도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돈이 이제 가까이 있는 돈을 끌어당기면 1000만 원 만들면 1억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100억까지 만들어진다는 그 이야기도 참 좋았는데 100억을 한번 가지고 싶습니다. 네, 남의 돈에 대한 태도, 사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부자니까 사줄 수 있지, 뭐 그 정도 내가 얻어먹을 수 있지라고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내 돈이 존중받으려면 남의 돈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 자세가 참 중요한 자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을 버는 능력, 4가지 남았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은 이제 처음에 이제 세일즈 하시는 사업에 능통한 사람들이 돈은 가장 잘 번다라고 말씀하셨고, 뭐 전문 직업을 가진 분도 많이 돈을 번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을 모으려면 이제 자산의 균형을 맞추고 지출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거 이제 사실 그래서 돈을 50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0대나 40대에 부자가 되면 여기 가서 명품 시계도 하나 사고 싶을 것 같고요. 좋은 차도 한 대 사고 싶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치와 허영은, 사실 저희가 부를 추구하는 것도 이 사치와 허영,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한 건데,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 사치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중요한 문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돈을 쓰는 능력. 이제 부자인 나도 이렇게 아끼는데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말고, 삶의 가치가 다를 뿐이니까 혼자 돈을 아끼려면 본인만 아끼시고 다른 분들한테는 좀 더 베풀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는 제가 간단히 이제 3분 정도로 요약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개인별 발표할 때 돈의 속성에서 한 문단을 고르셔도 되고요, 한 문장을 고르셔도 되고, 아니면 오늘 스승님이랑 좋은 시간 나누시고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역시나 1인당 1분씩 말씀하신 다음에 사진 촬영하고 스승님 서명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홍보 안 해요? 여기에 막 사람들, 이거 지금 500명 보고 있는데 여기 교회 오빠가 여기 오라고 하면 되게 많이 올 텐데. 네,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한번 해주세요. 저희 매일 아침 그 미라클 모닝을 하는 사실 저는 요즘 장성규 닮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일단은 저희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려면 아침 5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5 운영하시는 오벤져스님께 인스타로 신청하셔도 되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북클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북스파크를 하실 분들은 5시에 일어나실 분들 적극적으로 너무 또 상처받지 마시고 꼭 쳐서 저희 모닝 5 파이팅입니다. 간단하게 리더님. 간단하게 저는 딱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에게 돈이란, 저에게 돈이란 존엄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꼈던 거는, 책에서 맨날 제가 이렇게 글로도 많이 쓰는데 부자들은 정말 단순하다라고 많이 썼었는데, 오늘 정말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제가 정말 어렵고 막 돌아돌고 돌아서 질문을 하셔도 결국은 단순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돈이란 까다로운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쫓아가면 안 되고, 대놓고 쫓으면 멋졌고, 근데 친해지고 싶고 좀 어렵고 그런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모임에서 회장님 뵙고 또 책도 잘 읽고 나니까 얘랑도 친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오늘 가서 아이들 주식 통장을 만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돈이라는 건 정말
처음 생각해봤는데요. 정말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유도 마찬가지인데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 제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 배려 있는 마음을 많이 갖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 했었는데 저에게 돈은 선택과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선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하기 싫은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이 생겼을 때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고 그럴 때 남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베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에도 그 자기 평생 자기 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돈에 대한 걸 다시 느꼈고 오늘 이 모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돈이란 저를 성장시켜주는 친구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거의 다 저한테 저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으로 저는 활용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저를 성장시키는 친구로서 저와 함께 계속 같이 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앞에 이제 맨 첫 페이지 보면은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규칙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만의 규칙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저만의 규칙을 찾아가고 그리고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에게 돈이란 축복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를 많이 아프게 한 책이었어요.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고 공부할 거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저의 허상을 정말 낱낱이 드러내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더 큰 부자가, 더 좋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돈은 자유다를 하려고 했는데 예리하셔서 돈은 스승님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돈을 하면 김승호 스승님이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스승님이다라고 하고, 책은 돈의 속성도 있긴 한데 이 책도 홍보 이렇게 홍보하면서 여기에 한 문단 하면 인간관계라는 나무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사업, 연애, 권력의 분배, 이념의 공유가 최근에 만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사람을, 그러니까 오래된 인연보다 최근에 이런 새로운 인연들이 기회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국장님도 뵙고 여러분들도 뵙고 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사실 오늘 올해 들어서 정말 제일 떨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초에 결혼을 했는데 무엇보다 더 떨렸던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진짜 나중에는,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100억, 300억? 이렇게 큰 사업가가 돼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에 일단 제가 오벤져스 하면서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 근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려고 돈을 내? 돈을 내냐고. 그래서 그냥 하고 싶어서, 근데 의지가 너무 안 생겨서 가끔, 그러니까 하루 성공하면 하루 실패하는 날도 많았는데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친구들은 못했으니까 전 만나 뵀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이렇게 우연치 않은 기회에 너무 한 100만 원을 이렇게 길에서 주운 것 마냥 얻을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빨리 젊었을 때 빨리 봐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나이가
저는 학교에서는 할머니인데 막상 이렇게 사회 나오니까 애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톡톡 튀게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조금 귀엽게 봐주셔서 그래서 지금 제 젊음을 최대한 이렇게 즐기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돈 버는 재미도 차곡차곡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내 손에 바늘이 있고 풍선이 눈앞에 어른거리면 찔러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물론 저는 그런 돈은 없었지만 그냥 되게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막상 마치 경험해본 것처럼 비유해 주셔서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돈 덕분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을 통해서 한 인간이 자기 삶의 주체적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구조를 통해서 저는 이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도 많고, 그리고 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큰데, 그 유명한 학자분들은 돈을 많이 벌겠지만 둘 다해. 둘 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전 나중에 제가 제 돈으로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돈으로 제 경제적 독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평생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그리고 금전적 배경을 갖고 싶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꿈?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졸업하기 전에 이제 1,000만 원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돈이란 뭘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는 친구다라는 게 떠오르고요. 이 책을 일단 다 읽고 이제 덮었을 때 저희가 또 이렇게 책은 많이 읽지만 이거를 내가 나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그게 제일 큰데, 그냥 생활을 정갈하게 한다는 얘기와 그 매일매일 공부하신다는 거, 안 그러면 투자에서 이제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돈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이런 모임이 이렇게 인스타하고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오기 전에 좀 기분 좋은, 오래간만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있었고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모임 때문에. 저는 연금 개시를 55세로 해놨어요. 아까 설국열차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이 올해 들어서 확 바뀌었고요. 일단 제가 지난 가을부터 좀 돈을 벌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한 이유가 좀 부끄럽지만,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해외 팬미팅을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전국으로. 그게 식구였는데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이 책을 정말 눈물이 많이 났던 부분이 96페이지에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저는 평균 이상의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선 좀 몸이 좀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연금 개시로 55세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누구 주려고, 그냥 나만 빨리 먹고 살다 죽자, 딱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제가 아이가 지금 42개월 남녀 쌍둥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고, 저는 이제 그 아이들 키워놓고 대학교 가면은 전 이제 비행기 타고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해외 공연을 열심히 따라다닐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고, 이렇게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하루에 낮잠을 2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하원하고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 들어서 이제 미라클 모닝을 진행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하면서 제가 낮잠을 안 자고 버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신 오벤져스님,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신 미라클 모닝 하시는 분,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아이돌 이렇게 이진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책가피로도 갖고 있는데요. 비행기 타고 해외 팬미팅 다니면서 TV 한번 꼭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계속 책을 월요일 날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오기 전에 읽는다고 어제 밤 새벽에 취침선언 11시에 했는데 12시 반까지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저는 그 미래의 돈을 현재에 끌어다 쓰지 말라는 구절에 좀 꽂혀가지고 자기 전에 하나 남아있던 삼성카드를 잘랐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어제 자르고 오는 버스 안에서 해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실행한 건 아침에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오늘 어린이집 문 연과 동시에 밀어놓고 왔거든요. 그러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부자리 정리하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침대는 없지만 이불을 이렇게 예쁘게 개켜서 베개 위에 딱 얹어놓고 그리고 나서 애들을 정말 끌다시피 가방을 질질 끌어서 어린이집에 넣고 왔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책이라는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랑 또 이렇게 귀한 자리라는 계기로 제가 차일피일 미루던 신용카드를 없앴다는 것과 남은 잔금을 오늘 아침에 입금을 하고 해지를 했다는 것과 수많은 할부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네, 저 5만 원짜리 티셔츠 할부 그거 여기 걸려 있었거든요. 왜 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고 이부자리 정리해서 저도 오늘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랩업 해주세요. 랩업. 여러분들 이렇게 물론 나도 내 시간 써서 여기 온 거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간 써서 이렇게 왔잖아요.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저도. 그리고 이게 되게 항상 부러운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 이렇게 모여져 있는 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 동네에 이런 모임들이 있다면 내가 동네를 안 떠날 거야. 그래서 교회 오빠 중심으로 계속 잘 모임 이끌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공부하고 발전하고 이런 걸 꼭 지켜보고 싶거든요. 정말 부러워요. 모임도 잘 되고 여러분들 되게 안 싸워주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오늘 너무 감동이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기 오고 싶은 사람들 막 아까 오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람들 더 올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 끝나고 다음에 또 어떤 기회 또 보기로 합시다. 반가웠어요? 네.